파킨슨 환자한테는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보폭을 넓게 걷는 것이 더 어렵다고요. 이게 훨씬 뇌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서, 걷는 것이 불안해서 실내 자전거를 탑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걸 이해하셨다면 실내 자전거는 결코 걷는 걸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파킨슨에서는 운동의 중요성을 늘 강조를 하고, 당연히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열심히 할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래서 악화가 빠른 분도 있지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 그로 인해서 악화가 빠른 분도 분명히 적지 않게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암 환자들이 운동하는 거는 좀 다를 겁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킨슨병은 뭐니 해도 걷기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 파킨슨병에 여러 증상이 있지만 결국은 파킨슨병이 악화가 되는 중요한 시점이 제가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혼자서 못 걷는 상황이 되거든요. 팔, 다리 가릴 것 없이 이게 움직임이 둔해지고, 그 다음에 뻣뻣해지고 하니까 거동이 어려워지고, 그 거동 중에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걸음이 당연히 안 되게 되는 건데, 내가 팔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는 것과 이 다리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팔의 움직임이 제한이 돼서 내가 식사를 조금 편하게 못하게 한다랄지, 또는 더 심지어 남이 떠먹여준달지, 그로 인해서 이 병이 크게 나쁜 쪽으로 가진 않아요. 내가 불편할 뿐이죠. 그런데 걸음을 내가 혼자 못 걷는다면 지팡이를 쓰고 보행기를 쓸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내 중심을 잡고 걷는 것과는 굉장히 그 운동의 질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파킨슨병에서의 운동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리에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다리를 더 열심히 움직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보행에 필요한 뇌 신경 회로를 강화시키는 운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튼튼히 하는 운동이 아니라고요. 내 스스로 걷는 것이 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보행기를 끌거나 부축해서 걷는 것은 뇌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독립보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걸을 때와 그 다음에 어떤 보행기를 쓰고 지팡이를 쓰고 부축을 받고 걸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걷기라는 것이 그냥 되게 평범한 운동 같지만 이게 뇌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운동입니다. 로봇을 만들 때 이게 두 다리로 이동하는 걷는 로봇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한 발로 우리가 이렇게 지탱하면서 이동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균형을 절묘하게 유지하면서 걷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유지하는 것은 다리의 근육도 역할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뇌입니다. 뇌에서 이 균형을 미세하게 근육의 어떤 움직임을 계속 체크하면서 계속 이 평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작동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행기를 쓰거나 부축을 받으면은 그냥 잡고 걷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뇌에 대한 자극이 크지가 않다. 다리의 운동은 될지 몰라도 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연세가 좀 많으시고 이제 걷는 게 불안해지면 이제 넘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아예 지레 그냥 처음부터 보행기를 쓰거나 이래 버리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뇌에 대한 운동 효과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3단계를 넘어가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독립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면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보호자가 옆에 서가지고 환자가 균형을 잃거나 앞으로 넘어지거나 할 때 탁 잡아주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보폭을 넓게 걷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종종 걸음을 이렇게 걸으면은 이 자체도 다리에 좋지 않을 뿐더러 한 발로 유지하는 기간이 짧잖아요. 응? 이렇게. 또는 뭐 증후군 같은 경우 이게 균형을 잃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 걷는 것도
열심히 내 딴에는 노력해서 걷는 것 같지만 뇌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파킨슨 환자한테는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보폭을 넓게 걷는 것이 더 어렵다고요. 이게 훨씬 뇌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서, 걷는 것이 불안해서 실내 자전거를 탑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걸 이해하셨다면 실내 자전거는 결코 걷는 걸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걷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뇌의 어떤 그런 운동신경을 자극하는 것도 있지만, 이 중력을 이겨내서 내 스스로 기립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파킨슨은 결국은 근육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꾸 몸이 굽어지고 중력에 무너지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내가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중력을 이겨내는 그런 어떤 근육의 활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걷기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측 서동이 뚜렷한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한쪽을 많이 끄는 경우에는 이 좌우 불균형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보를 건다고 하면은 오히려 불균형이 심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동이 있는 쪽에서의 보폭을 넓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의식을 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폭을 넓게 걷는다.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더 이 안 좋은 쪽에서의 다리가 더 많이 더 활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파킨슨병은 결국 이제 서동, 그다음에 경직,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경직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서동은 몸의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경직은 생활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특정 부위가 더 많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어느 부위가 더 유난히 경직되어 있느냐,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걸음은 서동에 의한 그런 어떤 보행장애가 제일 일반적이지만, 경직이 심한 분들은 다리를 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절뚝거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뚝거려요. 거기에 맞게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굽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몸이 기울어지는 거죠. 이거를 항상 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다리 쪽 스트레칭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방법은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특히 대퇴부, 허리 이쪽이 경직이 심한 분들이 이렇게 더 굽어지거든요. 근육이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파킨슨병은 이제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중요한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늘 얘기하는데, 첫 번째,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파킨슨병은 단순히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뇌의 운동 회로를 이렇게 계속 좋은 쪽으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그런 자극은 매일 하는 게 좋거든요. 그 매일 한다 해도 최소량 이상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선에 못 미치면 이게 뇌 신경이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고요. 누적 효과가 없는 거고요.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느 상한선, 최대량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분들,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보면은 막 하루에 2~3시간씩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악화가 의외로 빠른 분들이 계세요. 더 나빠지니까 더 조급한 마음에, 더 불안한 마음에 더 운동을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을 하는 건데, 운동도 뇌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적정한 정도의 수준을 하면은 이게 뇌가 활성화되고 도파민도 자극이 돼서 더 활성화가 되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이제 뇌에 피로가 쌓이거든요. 그리고 도파민도 오히려 더 소모가 돼요. 더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선이 과연 어디냐라고 할 때, 그게 딱 뭐 1시간 반입니다, 2시간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릴 때는, 끝나고 나서 내가 너무 지쳐 있느냐, 아니면 끝나고 나서 몸이 가볍냐. 자, 끝나고 나서 몸이 가볍다는 것은 도파민이 활성화된 거예요. 운동의 그런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된 거고, 하고 나서 지친다는 것은 도파민이 오히려 소모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의 상한선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